그 문제는 이번 합의가 그 영구적인 합의가 아니라 일시적인 합의라는 데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게 좀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그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셧다운이 다시 발동하거나 했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떨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저도 그 0% 기사를 보긴 했는데 사실 뭐 좀 과장된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그렇죠.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셧다운이 일주일이 진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0.1 내지 0.2% 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35일을 했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 이제 0.5%에서 많게는 1.0% 포인트까지 또 감소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확한 그 수치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히려 걱정인 부분은 그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된다든지 악화가 됐을 때 미국 그 정부가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게 가장 그렇죠. 예. 걱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수년 전에 그 S&P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죠. S&P가 미국 정부 신용도를 트리플 A 제일 높은 트리플 A에서 그 다음 단계인 AA 플러스, AA 플러스로 강등을 해서 네. 정말 미국이 국제적으로 수모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평가사 이제 피치에서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도 아마 강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를 보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갖고 오는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워싱턴 정가에서 그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과정인데 네. 네. 오히려 지금은 신뢰를 오히려 잃어가는, 잃어가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방 정부가 앞서 언급하셨지만 돈을 계속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부채를 늘려나가고 있다. 요 언급을 하셨잖아요.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좀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 의회 예산국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올해 연방 정부 재정 적자 규모가 9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거의 1조 달러를 네, 보고 있죠. 지금. 예상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안 와닿아요, 솔직히. 뭐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한데. 1조 달러면 네. 한국의 그 GDP가 1.4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1.4조 달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 총생산의 거의 한 뭐 80%, 7, 80%를 차지하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조 달러라는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죠. 한 해에 정부가 더 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산 요번 2019년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지출한 네. 그 예산안을 보면 이만큼 쓰겠다. 4.4조 달러를 지출하겠다. 네. 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그 수입은 한 3.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한 1조 달러 정도가 지금 재정 적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잖아요. 그렇죠. 올해 한 해만 1조 달러인 그럼 거죠. 누적돼 예.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렇죠.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게 지금 거의 한 22조 달러야 지금 22조 달러, 예, 22조 달러. 예, 22조 달러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전만 해도 미국의 그 재정 적자,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10조 달러 미만이었었고 GDP 대비해도 뭐 한 6, 70%밖에 되지 않아서 양호한 편이었었는데 네.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아직은 큰 이슈가 아니지만 굉장히 점점 큰 이슈가 될 게 뭐 요번에 이제 그 스타벅스 전 CEO 네. 하워드 슐츠가 뭐 이제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서 네. 현재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자기네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서로 비방하면서 지금
예. 이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현 정부나 현 의회가 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었잖아요, 오히려. 감세 정책 줄여서 앞으로 10년 동안 1.5 trillion 달러를 지금 사실은 덜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자가 예.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매년 정부가 한 1,500달러 정도, 150억 달러인가 1,500달러 정도를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네. 거기다가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이제 더 이상 그 효과가 끝났다라는 네. 뉴스도 나와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의 그 경제가 다 곤두박 칠 때 미국 경제가 사실은 화랑을 온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지탱을 했.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은 결국엔 엄청난 적자, 지금 현재 적자를 만들어낸 원인이 된 거죠. 미국 정부가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씁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리던 그 이제 요번 2019년도에 그 예산안에 보면 4.4조 달러에서 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mandatory spending 네. 이거는 뭐냐면은 소셜 Social 스큐리티 Security, 그다음에 뭐 Medicare,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네. 이게 한 2.7조 달러로 해서 한 보통 한 60% 이상이 됩니다. 네. 60% 이상은 무조건 소셜, 메디케어, 메디케어로 가야 돼요. 이건 mandatory spending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건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대통령하고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나서 뭐 소셜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메디케어를 어떻게 하든지 컷하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소셜 베이비 부모들이 시큐리티도 이제 은퇴자가 늘고 은퇴자가 노령화되다 늘면 보니까 그 비율이 지금 이제 6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세수는 계속 줄고 재정 적자는 계속 이미 커질 일본 수밖에 같은 없는 경우는 상황이네. 정부 그 세수로 그 맨데토리 스펜딩을 커버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어요. 일본.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갔는데 네. 미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이제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그런 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계속 거죠. 빌리고 있었죠. 사실은 매년 보면 그 적자 액수는 뭐 사실은 2008년도 이후로 그때 한참 2009년도에 팍 올라갔다가 2011년도에 티파리가 들어오면서 네. 사실 자동 삭감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어디 이제 그 discretionary spending이라고 보통 이제 그 국방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부, 그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 이런 뭐 HHS 뭐 이런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 이런 데다 쓰는 게 이제 discretionary spending인데 이게 거의 한 30% 정도가 돼요. 이게 네. 한 1.3 trillion 달러인데 네, 네. 이 중에 사실은 국방부 관련 지출이 거의 9천억 달러예요. 반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9천억 달러 그래서 미국을 사람들은 천조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국방비에만 1조 달러 가까이 지출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나는 천조국 그래서 네. 그 천조국의 그 의미가 몰랐는데 네. 국방비에만 거의 1조 달러를 지출하니까 한국 분들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돈은 안 갚습니까? 이자를 그렇죠. 이자가 이제 세 번째로 네.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현재는 한 3,6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이제 이자율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자 비용이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적자가 늘어나면 또 이제 장기 금리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 사실은 이자 비용이 2025년도에는 거의 2배로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하는데 이게 국방부 예산 그냥 국방부 자체만 국방부 예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체 예산에서 한 8% 정도가 이자와 비용으로 나가는데 네. 2025년도에 되면은 뭐 한 12.5%까지. 그래서 네.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그 2008년 9년 경기 불황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적자가 연 1조 달러가 넘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모두가 이제 비상 사태다라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를 줄여가는 계획을 마련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half trillion 500억 안쪽으로 바꾸게 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좀 그 방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세를 하다 보니까 세수는 줄고 또 국방비 이제 예산은 늘리고 그렇죠. 국방비 1년에 이제 늘어난 액수만 해도 그 러시아의 1년 국방비랑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늘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그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려면 그 경제가 성장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세율이 조금 줄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해서 소득도 늘고 그 기업도 그 장사를 잘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수는 감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경제가 대략 한 3.5%, 4% 정도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게 되면 뭐 너무 뻔한 일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감세 정책을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디레귤레이션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은 얘기했던 게 4%. 미국 경제가 4%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40%는 좀 무리지만 작년 같은 4%? 경우는 3% 됐잖아요. 3% 정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2%까지 이제 하락할 거로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부채 액수보다 그러니까 GDP 그러니까 debt to GDP ratio 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진짜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성장하면은 뭐 이 어떤 이 부채 관리 능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뭐 이런 진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저성장으로 확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부가 부채가 많아지면 어디선가는 사실은 예산안을 삭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불황이 왔을 때 더 이상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는 피스컬 팔러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조만간 이게 굉장히 핫 이슈가 정말 될 거고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기지 금리도 따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부동산이 아무래도 쿨다운하게 되고 네. 장기 채권이 올라가면 또 증시도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네. 국가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죠.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정부라도 나서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게 되면 재정 지출을 이제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흑자 재정과 적자 재정을 이렇게 신축성 있게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그 경기와는 상관없이 흑자 재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현 정부 때 이제 경기가 불황이 아니라 호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재정적 지출은 이제 늘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 그 원론과도 맞지 않는 정책으로 네. 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일시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사실 그 집권 1년 차에 이제 3% 이상을 성장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저 포함해서 놀랬거든요. 네. 저렇게까지 갈 수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경제가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성장을 한 것이냐, 네. 아니면 감세라든지 그렇지 않고 이제 좀 기업을 이렇게 좀 일시적인 예, 정책적인 요인 한다든지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네.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면 그런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피스컬 팔러시는 지속 템포럴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게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도 사실은 정부의 그런 피스컬 폴리시는 사실 템포럴이지 퍼머넌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 퍼머넌 텍스 컷이라면은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템포럴이한 건데 뭐 약간 이제 저는 하 교수님하고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2016년도가 과연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꼭 필요했느냐? 그 부분에는 약간 저는 다른 견해가 있는 게 그 당시 사실은 보면 GDP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코퍼레이트 프로핏을 보면 마이너스였었어요. 기업 이익들이.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연준이 2016년도에 들어와서 원래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서 2015년도에 2016년 들어와 갖고 금리를 사실 4번 올릴 거라고 2015년도 12월 달에 그렇게들 예상했는데 2016년 들어오자마자 뭐 중국 경제 증시 하락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 그때 앨런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믹. 그래서 그 타겟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3%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 다음에 그렇게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그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이런 것도 보면 약간 좀 하강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당시에 감세 정책이 필요했다. 저는 예, 필요했다고 봐요. 그나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이 버티고 있었고 그때 감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무역 전쟁을 할 수가 있었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사실 무역 전쟁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증시도 안 좋고 저렇게 중국을 몰아붙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